안녕하세요, 돈월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루 채 안 되는 시간 머문다고 그 호텔 전체를 빌릴 수 있을까요? 한 층이 아니라 호텔 전체를요. 이 사람은 한국에 20시간 머무는 동안 롯데호텔 서울 1박에 2,200만 원 달하는 곳만 아니라 그 호텔 전체를 빌렸어요. 또 그분이 한국에 온다고 해서 며칠 전부터 대기업 총수들은 물론 주식 시장까지 들썩거렸죠. 그 남자는 누굴까요?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무함마드 빈살만 알 사우드, 줄여서 빈살만입니다.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해서 붙여진 별명 미스터 에브리띵. 흔히 우리나라에서 돈 많으면 뭐라 하죠? 만수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만수르보다 재산이 10배 많다고 알려진 게 빈살만입니다. 세계 비공식 최고 갑부이자 추정 재산만 2,800조인 빈살만이 이번 한국을 방문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신성장 정책으로 내세운 최첨단 도시 네옴시티 건설을 계획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의 타북이라는 주에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서울시보다 44배 크고 뉴욕보다 33배가 큰 네옴시티는 초기 2017년 발표에서 사업비 5천억 달러, 5천억 원 아니고 5천억 달러, 약 650조 원이에요. 하지만 현재 언론에서 예상하는 사업비는 1조 달러에 달합니다. 와, 이게 얼마야? 아무리 돈이 넘쳐난다고 해도 왜 이런 돈을 써서 도시를 지을까요? 그리고 도시 하나 짓는데 1,000조 원 이상이 들까요? 아니요. 일반적으로 도시를 짓는데 이런 무지막지한 금액이 들진 않습니다. 규모 면에서 비교하기 어렵지만 국내 대규모 신도시 프로젝트였던 세종시도 들어간 비용은 107조 원이었어요. 세종시를 13개 만들 수 있는 비용 1,400조 원. 이런 무시무시한 금액이 나올 수 있었던 건 탄소 제로 도시를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태양광, 풍력, 그린수소 같은 신재생 에너지로만 전기를 생산할 뿐만 아니라 주거지구에 나의 자동차가 다니지 않을 거라고 하죠. 사우디아라비아면 석유로 돈 벌지 않아요? 웬 신재생 에너지? 오랜 시간 동안 석유 의존국이었던 사우디아라비아가 탈석유화를 주장했어요. 전 세계는 지금 신재생 에너지를 향해 가고 있죠. 그런 것처럼 사우디아라비아도 계속 석유에만 의존하고 있으면 언젠간 그들의 돈이 끊어질 거란 생각을 한 거죠. 다각화 시도를 한 것입니다. 사실 탈석유화를 주장할 때만 해도 전 세계 사람들은 허황된 꿈이라 여겼어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와 빈살만도 안일하게 있었죠. 근데 옆 동네 두바이를 중심으로 부동산 산업과 투자 산업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걸 보고 우리도 더 이상 석유만 파서 먹고 살 순 없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네옴은 새로운 것을 의미하는 고대 그리스어인 네오가 미래를 뜻하는 아랍어 무스타크바를 만나 네옴이 되었습니다. 네옴시티는 단 하나의 도시지만 세 가지 구역으로 나눠진 거 알고 계세요? 주거지구인 더라인, 산업지구인 옥사곤, 관광지구인 트로제나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중 핵심인 더라인은 홍해해안에서 사막을 지나 산을 향해 무려 170km에 걸쳐 높이 500m짜리 고층 벽 2개가 200m의 폭으로 평행하게 일직선으로 뻗어가요. 높이는 롯데타워에 맞먹고 길이는 서울에서 강릉까지 거리와 같아요. 도시가 일직선에다 수직이라고? 지구상 어느 도시에서도 볼 수 없는 디자인인데요. 빈살만 왕세자는 더라인 설계를 두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 디자인은 전통적인 수평 도시에 도전하고 자연보호와 인간의 거주성 향상을 위한 모델을 만들 겁니다. 수평으로 펼쳐지지 않고 수직으로 도시를 쌓아 올리면 개발하는 면적을 줄일 수 있으니 주변 자연환경을 보존할 수 있다는 논리죠. 더라인에서 또 특이한 게 자동차가 없어요. 대신 지하에 터널을 뚫어 고속철도가 끝에서 끝까지 20분 만에 이동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하 터널부터 파고 그 위에 도시를 건설하고 있어요. 이건 뒤에서 또 나올 얘긴데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이미 터널 공사에 들어갔어요. 그럼 왜 자동차가 없을까요? 대기오염은 심장질환, 뇌졸중, 폐기능 감소 등을 발생시켜 매년 700만 명의 사망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자동차를 없애고 오직 고속철도만 이동수단으로 만든 거죠. 그럼 이동할 때마다 고속철도를 타야 하냐고요? 아니요. 더라인은 구역별로 사무실, 상점, 병원, 학교 등을 적절하게 배치해서 모든 게 걸어서 5분 거리 안에 있게 만든다는 계획이 있어요. 사막 한가운데에 위치한 더라인의 외벽은 온통 거울로 채워집니다. 거울벽은 햇빛을 반사해 뜨거워지는 걸 막아주는 효과도 있지만 디자인적인 의미도 커요. 네옴의 자일스 펜던트 전문은 거울이 주변 환경을 반사하기 때문에 더라인은 자연과 완전히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했어요. 즉 더라인 외에 전부 자연으로 이루어진 공간에서 거울로 벽을 쌓음으로써 그 공간까지 자연으로 느껴지게끔 하기 위해 거울로 계획했다는 얘기죠. 여러분은 어떤가요? 외부는 물론 내부까지 미래도시 같은 느낌을 강하게 받죠. 실제로 빈살만이 사이버펑크나 블랙팬서의 와칸다 같은 도시를 좋아한다는 설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획은 좋아 보이는데 정말 실현 가능할까요? 네옴시티 계획이 너무 비현실적이라는 의견도 많은데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빈살마 왕세자는 네옴시티가 2026년까지 45만 명, 2030년에는 200만 명, 2045년엔 900만 명을 수용하는 도시가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네옴시티가 들어설 지역은 그야말로 항무지, 사막 그 자체인데요. 심지어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서 약 1000km나 떨어져 있고 다른 주요 도시들과도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어요. 과연 이렇게 떨어진 도시에서 900만 명이나 되는 인구가 들어와서 살고 싶냐는 의문인 거죠. 또 이주에서 산다고 해도 식량을 어디서 어떻게 공급하냐는 의문들이 많습니다. 현재 나온 계획으론 식량을 자급자족하는 도시가 될 거라고 발표했고 혁명적인 수직 농업과 온실을 이용한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서도 많은 전문가들이 채소는 가능할 것 같지만 고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어요. 또 탄소 제로를 추구하는 프로젝트에서 화석연료 없이 태양광,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만 100% 사용할 거라고 홍보하고 있는데요. 호주 시드니 대학교 건축학 교수인 필립 올드필드는 저탄소 재료로 500m 높이의 건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 이미 건설을 위해 엄청난 양의 강철과 유리 및 콘크리트가 필요하며 이는 영국 전체 배출량의 4년 이상에 해당하는 이산화탄소 18억 톤 이상을 생산할 것입니다. 라고 주장했어요. 이게 신재생 맞아? 또 고밀도 도시를 만든다는 계획은 좋게 들리지만 상층 거주자와 하층 거주자의 빈부격차를 발생시키지 않냐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죠. 마치 설국열차 영화 보면 긴 열차에서 앞칸은 상류층부터 뒤로 갈수록 하류층이 나오는 것처럼요. 아마 상류층은 따사로운 햇빛을 받으면서 커피 한잔하고 하류층은 햇빛도 잘 못 받지 않을까요? 더 라인보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름 7km 규모의 팔각형으로 구축되는 바다 위의 산업단지 옥사곤도 있어요. 옥사곤은 사물인터넷, 인공지능과 로봇공학 같은 첨단 기술로 구성한 산업 중심지를 만들겠다고 설명했죠. 근데 왜 팔각형일까요? 팔각형인 도시를 보셨어요? 사각형, 원형도 아니고 팔각형? 바닷물 위에 짓는 옥사곤은 실제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팔각형으로 짓는다고 해요. 또 관광지구인 트로제나도 있어요.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는 2026년 개장을 목표로 스키 리조트를 포함한 산악 관광지 트로제나를 만든다고 밝혔어요. 사막 한가운데서 스키? 실제로 2029년 동계아시안게임 개최지로 트로제나가 공식 선정됐어요. 현재 동계아시안게임은 2017년 삿포로에서 열린 이후 코로나 여파로 2021년 대회가 취소됐다가 2025년 대회 역시 희망곡이 없어 취소되었습니다. 그런데 2029년을 네옴시티 트로제나에서 열릴 예정이에요. 이런 빈살만 왕세자의 도전적인 프로젝트에서 많은 우려와 회의론적인 목소리 가운데 한국을 찾았어요. 왜 한국을 찾았을까요? 홍보하려고? 아니요. 사업 규모만 5천억 달러 하는 지상 최대 신도시 건설 사업을 맡길 세계 기업들을 찾으러 나라를 순방하고 있죠. 그중 한국 기업이 사우디 기관 기업과 협력을 다수 맺었는데 분야는 철도, 화학, 수소, 건설 등으로 다양해요. 이게 성사만 되면 대규모 해외 사업 수주 성과로 기록될 수 있어서 대기업 총수들이 불이 나게 달려왔죠. 이 중 기대를 모으는 분야는 철도예요. 현대로템이 네옴시티 발휘대 고속 전동철 사업을 위해 MOU 체결을 했어요. 전체 촬영 사업만 3조 6천억 원 규모예요. 롯데정밀화학은 사우디 투자부와 현지 정밀화학 공장 건설 검토 협약을 맺었으며 삼성물산, 포스코, 한전 등 국내 기업 5곳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네옴시티의 그린 수소 공장을 짓기도 하고 28km 터널 중 12.5km를 맡아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현재 짓고 있어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힘을 합쳐 해외 수주를 따온 거죠. 실제 빈살만 왕세자는 롯데호텔에서 만난 국내 대기업 8명의 오너에게 사우디에서 무슨 사업을 하고 싶냐고 물었다고 해요. 마치 우리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하고 싶냐 라고 묻는 면접관과 다름없었다고 하는데 신입사원 면접장에도 들어오시지 않는 분들이 면접자가 된 기분은 어떨까요? 이런 네옴시티가 본삽을 뜨기도 전에 안 좋은 소식부터 들립니다. 사우디 정부에서 땅을 인수할 계획으로 이미 이곳에 살고 있는 2만 명 유목민 부족들에게 접근을 했죠. 하지만 이들 중 적절한 보상 없이 강제 이주 당하거나 끝까지 거절한 사람들은 경찰에 의해 살해됐다는 의혹이 나오기도 해요. 이런 메가 프로젝트에서 명과 암은 당연히 나오는 걸까요? 오늘은 네옴시티에 대해 이야기해보았습니다. 과연 네옴시티는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을지, 또 세계 최대 석유 수출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세계 최대 그린 수소 생산국이란 타이틀을 갖게 될까요? 무엇보다 저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은 사업을 진행해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더 재미난 돈에 관한 이야기와 브랜드 스토리들 가져올게요. 감사합니다.